자, 보십시오. 현재가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10년 만기 국채, 즉 미국 금리는 10년짜리가 시장 금리인데 이 금리가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3개월 동안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과금리 인하 사이클에. 이번 1월 달에 연준 미팅이 있거든요. 금리 인하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미국 국채 금리 레벨은 부정적인 요인들은 거의 다 반영되어 있고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면 우리 좋은 투자 기회를 현재 제공하는 좋은 진입의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채권 투자 구독자 여러분, 마경원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오늘 2025년도 채권 시장의 방향성은 어떨지, 그리고 2025년도에 채권 가격을 결정짓는 글로벌 매크로 지표와 또 연준 금리 전망은 어떨지 간단하게 한번 전망 자료를 브리핑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25년도 이제 미국 채권 금리 전망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결국 미국 채권 금리 전망을 하고자 할 때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좀 유효하게 미국 금리, 채권 금리 전망을 할 때는 연준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설명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처럼 빨간 색깔이 미국 10년 국채 금리 움직임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작년 9월 달, 24년도 9월 달에 3.6까지 갔다가 오늘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한 4.62를 테스트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 미국 10년 시장 금리 움직임이 연준 금리와는 최근 달리 가고 있죠. 즉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의아해하는 게 뭐냐면은 연준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시장 금리가 내려갈 걸 생각했는데 반대로 연준 금리가 인하되는, 이렇게 스텝 다운으로 인하되는 와중인데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 게 의아하실 텐데, 그 또한 이것도 연준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미국 국채 금리 움직임은 미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어떤 속도, 폭,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신 바처럼 밑에 하얀색을 보시면 이건 어떤 거냐면요. 2025년 말 미 연준 금리가 어디까지 인하되겠니란 전망이었습니다. 보면은 작년 9월 달만 하더라도 미 연준의 금리가 25년 말 정도에는 한 2.9, 3%까지 인하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좀 많이 후퇴를 해서 3.9, 거의 한 4까지 오히려 후퇴했다? 줄어들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시장을 완벽하게 이렇게 한 1년 정도 뒤에 연준 금리 전망을 반영해서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거를 완전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점이 연준 금리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 당장 연준 금리보다는 향후 한 1년 정도 뒤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폭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 좀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 금리 전망할 땐,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가끔다 이런 말씀 주세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중앙은행 금리 인하를 하면은 당연히 시장 금리가 내려갈 거라 기대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채권을 투자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그렇게 투자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 원래 이래?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중앙은행 금리를 내리면 시중 금리도 큰 그림에서 내려갑니다. 먼저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25년도 시장 금리 전망을 하는데 일단 연준 금리에 대한 충분한 여러분 이해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고, 자 보십시오. 현재가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10년 만기 국채, 즉 미국 금리는 10년짜리가 시장 금리인데 이 금리가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3개월 동안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과금리 인하 사이클에. 그랬더니만 30년 동안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는데 보시는 바처럼 대다수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딱 스타트하고 한 3개월 뒤에 금리가 다 이렇게 시중금리 내렸죠. 특히 2000년 이후에 본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3개월 후 시점까지 0.5, 50bp 정도 시장금리가 내렸어요. 시장금리가.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반대로 거의 한 75bp가 연준금리는 정책금리 인하인데 오히려 반에 쭉 올랐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몹시 혼란할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큰 그림에서 중앙은행에서 정책금리를 이징을 하게 되면 시장도 내려간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고, 근데 이제 최근에 왜 이렇게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반대로 최근에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갔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뭐 트럼프 이슈도 있고, 반대로 그 이전에 너무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너무 선제적 반영한 부분에 대한 되돌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금년도 25년도의 시장을 예측을 하려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연준 금리의 향후 전망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매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제 동영상을 보는 분들 뭔가 2025년에 역시 마세오는 달라 라는 인사이트 하나는 건져 가셔야 될 거잖아요. 자, 뭐냐면은 룰 오브 3의 법칙. 자, 앞으로 연준 금리 전망을 할 때요, 결국은 매크로 지표들, 물가와 실업률 지표와 그걸 반영해서 연준 금리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금년에 2025년 금리 전망을 할 때 3의 법칙은 꼭 명심을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이번 1월 달에 연준 미팅이 있거든요. 금리 인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 지금 원래 금년에 원래 파월 의장이 50bp를 25 금년 두 번 예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 3월 달 또 스킵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1월 달에는 금리 인하 안 할 건데 빠르면 3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즉 금리 인하를 완전 배제하지는 마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3월 달에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물가가 두 번 더 발표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코어 PC 12월 달에 양호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1월 달, 2월 달도 코어 PC 물가가 생각보다 좀 착하게 나오면은 3월 달에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그 말씀 드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번 FOMC 미팅 때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향후 연준 금리 인하 속도, 폭과 속도를 이번 점도표에 따라서 할 거 아니야. 그냥 전망일 따름이라는 거고, 즉 뭐냐면 향후 연준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는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결정될 거야. Incoming economic data. 우리가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잖아요. 즉 그럼 무슨 데이터? 물가 데이터와 실업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 금리 정책이 바뀔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3의 법칙이 있잖아요. 한 달, 두 달 예상과 다르게 돼서 연준이 방향을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3개월 이상 되면은 연준이 그거를 반영해서 연준 의사결정에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갑자기 얘기한 거냐? 제가 얘기한 거냐? 아니요. 언제냐면은 기억나시나요? 2024년 5월 달 연준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파월 의장은 한두 달간의 지표가 아니라 3개월가량의 경제 지표가 추세적인 걸 경제 추세로 판단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겠다 했죠. 자, 그렇죠?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어요. 3개월 법칙. 물가 3개월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비록 연준이 1년 두 번밖에 안 하고 25, 20% 한다 했지만은 그걸 100%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미 12월 달 좀 둔하게 나왔는데 1월, 2월, 3개월 연속으로 우리가 페이스가 연 2.5 아래로 게 나오면은 바로 3월 달에서 금리 인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3월 달에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하지 마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의 판단은 3개월치 경제 지표, 무슨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와 노동 지표. 마지막으로 내년에 트럼프 걱정되잖아요. 이번에 파월 의장이 9월 달에 100bp에서 50bp를 후퇴한 거에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가장 중요한 게 도널드 트럼프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을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관세 정책, 감세 정책, 또 뭐가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에 미국 재정 정책이 많이 확대되고 부채가 많이 클 거로 되겠는데 우리가 스캇 퍼센트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부채 이슈나 지금 재정 이슈는 좀 줄 것 같고, 특히나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4%가 넘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일기보다 현재 금리가 훨씬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재정 적자를 많이 하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고 그거 잘 알아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더 힘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은 관세입니다. 관세를 많이 때려서 결국은 정부의 수익을 많이 올리겠다는 전략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관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2018년에 점선으로 일자로 찍혀 있는 게 이때 7월 달에 관세가 발표됐어요. 그런데 관세 발표 초기에는 한
두세 달 정도는 물가가 약간 떴어요. 초기 몇 달간은. 핵심 인플레이션이 좀 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부터 4분기부터 2019년까지는 오히려 물가가 쫙 빠지죠. 쫙 빠졌어요.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들. 핵심 물가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제조업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에 관세를 세게 때리면 중국 가만히 있나요? 카운터 어택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편 나오면 결론적으로는 미국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시차를 두고 과거에도 보니까 몇 달 이후에는 미국 제조업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못 줘서 결국은 이게 일시로 올라갔던 인플레이 다시 하방을 잡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 물가 좀 올라갈 여지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관세가 격화될수록 디플레이션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럼 결국은 최근에 이런 인플레이 우려감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브레이크를 후퇴시켰잖아요. 그래서 시장 금리 올라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요 초반에 물가 올라갈 것들을 상당 부분 이미 시장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즉 그렇게 보면은 현재 상대적으로 지난 몇 달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에 와 있는 현재 미국 국채 금리 레벨은 부정적인 요인들은 거의 다 반영되어 있고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면 우리 좋은 투자 기회를 현재 제공하는 좋은 진입의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채권 실전 클래스를 현재 진행을 해왔고 벌써 1년 정도 돼 가네요. 이렇게 채권 실전 클래스를 이번 2025년에도 계속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수업에서는 어떤 관점의 얘기들을 하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채권이라는 게 중장기적 호흡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의 어떤 다양한 채권들의 중장기적 호흡의 관점을 기본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물론 그것도 계속 튜닝을 해야겠지만은 장기적 관점 투자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이것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요즘 워낙에 여러 가지 변수에 급격하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급등락에 따른 어떤 채권 금리를 뒤집은 가격이잖아요. 금리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도 같이 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번 1월 달에 또 새로 시작하는 채권 실전 클래스는 어떤 채권의 장기적 관점의 어떤 투자 전략과 단기적인 투자 관점을 동시에 좀 함께 같이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이라고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주 단위 업데이트되는 채권 포트폴리오와 더불어 중요한 시장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제 인사이트를 전달할 수 있는 채권 투자 멤버십 구독권을 저희가 1월 반에도 드릴 예정인데 여러분 투자에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10화 같은 경우는 미국 장기 금리가 4.5가 넘어가는 상황일 때 제가 좀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리해서 올렸고 또 17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국 금리가 3.2에서 2.6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현재 레벨은 너무 단기간에 과하게 내렸다. 웨이트 앤 씨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정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채를 매수합시오. 이런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투자 전략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멤버십이 여러분들 시장을 대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1월 클래스에도 제가 이런 거를 좀 적시에 이슈 때만 적시에 제공해서 여러분의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025년도 연준의 금리 전망을 가지고 채권시장을 전망을 해드렸고 또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가지고 채권시장을 전망을 했는데 결론은 뭐였죠? 상대적으로 부정적 요인들이 거의 지금 시장에 다 반영되어서 금리가 높게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거고 향후에 오히려 현재 시점이 이렇게 단기적 금리가 높게 올라온 시점이 신규 진입하기에는 무척 좋은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새로 해보고 싶다는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차원 또 매매 차익 차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현재 채권 25년의 채권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도 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로 판단해서 제가 새해 벽두부터 여러분과 같이 채권 수업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돈 많이 버십시오. 네, 특히 채권으로 돈 많이 버셔도 더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